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의쪽 인사드리면서 자, 이번 시간 2012년 1회 D형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여러분의 쉽 팔로우미와 함께 자, 쉽 팔로우미 그러면 간혹 욕한다라고 이렇게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위해 쉽 팔로우미 믿고 쉽 조용히 하고 팔로우미 따라와라 라는 의미의 강한 의미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는 여러분의 쉽 팔로우미와 함께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위하여 구구구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해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해설부터 바로 보시면 물론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해설을 보면 이해가 되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해설을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강의를 먼저 한번 쭉 들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자, 강의를 또 보기 불편하다면 이때 교환을 참고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환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직접 엑셀 파일을 열어보고 자, 한글 파일도 열어보겠습니다. 자, 한글 파일과 엑셀 파일이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아래쪽에서는 직접 실습을 할 거고 위쪽에는 문제 파일을 보면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파일을 보기 전에 쭉 첫 페이지 보시면 수험자 유의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암호는 정기시험에만 있습니다. 상시시험에는 암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들의 편리를 위해 암호를 모두 다 제거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정기검정의 경우에는 이렇게 수검번호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수험번호 형태로 저장을 해야 되지만 상시시험의 경우에는 수험번호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냥 OA로만 자동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OA로. 그래서 그걸 불러와서 그대로 저장만 해주십니다. 파일명 없습니다. 그때는 자동으로 알아서 저장이 됩니다. 자,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실격이 됩니다. 이게 위험합니다. 실격. 나 조그만 사소한 실수로 내가 모든 작업을 다 했는데 실격되면 에구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시트 순서를 임으로 변경하고 시트 순서를 임으로 변경하고 시트를 이름을 임으로 변경하고 시트를 임으로 추가 삭제한 경우에는 실격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외부 데이터 있습니다. 외부 데이터. 자, 간혹 이제 2번 문제에는 외부 데이터 문제가 없지만 외부 데이터가 주어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외부 데이터는 C 밑에 OA라는 폴더 안에 해당 문제지에서 주어진 파일명이 있을 겁니다. 있을 때 별도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고 자, 기본 폴더, 외부 데이터 폴더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 시험장에 가서 이 파일을 못 찾아가지고 이거 어딨어? 그래서 5점을 날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OA 폴더, 수험자 유의사항을 꼭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한번 읽어보시고 이번 시간에는 기본작업 1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작업 1번은 이렇게 문제지의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한번 입력을 간단하게, 전부 다는 아니고 간단하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K2에는 거래처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거래처 코드. 자, 그 다음에 K1빵빵1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K1빵빵2, 1빵빵3 이런 거는 채우기 핸들로. 자, 문자 앞에가 K로 시작되어 있고 뒤에 숫자가 있습니다. 자, 문자와 숫자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조그만 사각형 모서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래로 끌면 채우기 핸들이 됩니다. 숫자가 일씩 증가하죠. 즉 계속 입력하려면 귀찮아요. 이런 거. 자, 밑에 S1001 있죠. 이런 것도 하나 복사해 볼까요? 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여기다가 S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엔터 치고 다시 S1001부터 S1005까지 있나요? 자, S1005까지 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굳이 입력을 하지 않아도 좀 더 빠르게 입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나머지는 다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도 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간혹 거래처 기간, 거래 기간이 있습니다. F에 거래 기간이 있습니다. 자, 여기다 거래 기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3년. 자, 저는 그냥 숫자만 칠래요. 숫자만 치고 나중에 연을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컨트롤 1번을 누르면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용자 정의에 가서 0 하고 뒤에다가 따옴표 치고 연 해주면 자동으로 연들이 다 붙습니다. 이렇게 하면 감점돼 버립니다. 자, 그림도 봐보세요. 그림도 보면 왼쪽이죠. 나는 오른쪽입니다. 즉 입력을 하는 문제에서는 서식 따위, 우리가 컨트롤 1번 셀 서식 따위의 문제를 작업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오로지 입력만, 키보드로 입력만 해야 됩니다. 여기 입력 안 했는데요? 이런 건 편리를 위해 채우기 핸들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채우기 핸들. 자, 그런데 또 이런 것들. 자, 여기에 이렇게 한방압격이라는 글자가 연속돼요. 그러면 계속 치기 귀찮으니까 컨트롤 키를 눌러서, 자, 컨트롤 키를 눌러서 또는 연속된다면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동시에 입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여러 셀에 동시에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 또는 컨트롤 1번을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가서 셀 서식을 지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only 입력만 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또 이 부분은 각 셀마다 부분 점수가 입력이 됩니다. 5점, 전체 5점입니다. 자, 한번 봐볼까요? 전체 한번 세면은 한 12개, 10개 정도 되나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러면 60줄이에요, 60줄. 자, 60줄 나누기 60셀이죠. 60셀 나누기 5 하면은 얼마예요? 0.2점인가요? 계산도 안 되네요. 자, 아무튼 하나에 0.25점, 0.3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장 마지막에 문제를 풀어주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야 나중에 다른 거 다 하고 나서 정 시간이 남으면 이걸 하라는 겁니다. 시간 안 남으면 나중에 와서 입력하는 만큼만 점수를 받으면 됩니다. 5점이니까. 자, 그래서 다른 뒤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먼저 하고 마지막에 작업을 시간이 남으면 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2번 문제, 1번은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는 걸로 정리하고, 자, 저는 매 시간마다 이 부분은 입력하지 않겠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 자, 그리고 이제 기본 작업 2에 대해서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각 2점이죠. 한 문항당 각 2점씩 진행합니다. 그래서 5문항 10점이 진행됩니다. 10점이. 자, 이렇게 해서 각 부분 점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자, 1번부터 이렇게 A1 지원을 이렇게 블럭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있습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탭에. 자, 맞춤, 홈의 맞춤이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은 굴림체. 여기서 또 굴림체를 이렇게 찾으려면, 굴림체, 어디지? 또 긴장하면 잘 보이지도 않아요. 자, 그렇게 마우스로 찾지 마시고, 굴림체라고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해 주십시오. 또, 굴림과 굴림체는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굴림체인지 굴림인지 정확하게 봐주시고, 자, 여기도 이렇게 마우스로 옮겨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14라고 엔터를 쳐주시면 14포인트로 적용입니다. 굴림체 14포인트. 글꼴 스타일은 굵게 여기 있습니다. 얘는 기울임입니다. 기울임. 자, 그리고 밑줄, 여기가 밑줄인데 밑줄이 있고 이중 밑줄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중 실선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중 실선이 이중 밑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중 밑줄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2점 맞게 된 거죠. 자, 두 번째 데이터 영역의 첫 행과. 자, A4 첫 행과 A4 AC12 A4에서부터 C12 여기입니다. A4부터 C12 또 첫 행과 그랬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첫 행. 자, 첫 행을 먼저 블럭 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첫 행을 블럭 잡고 그 다음에 A4부터 C12. 자, 컨트롤 키를 눌러야 되겠죠. 자, 이렇게 누르고 내려와 버리면 다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블럭을 잡고 마우스 놓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A4부터 C12까지 여기까지 되겠죠. C12까지 가로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 가운데 맞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가 가로 가운데 맞춤, 여기는 세로 가운데 맞춤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13에서 D13 여기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이렇게 해서 2번 항목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G3셀이면 퇴직금입니다. 자, 퇴직금을 클릭을 하고 더블 클릭을 해서 블럭을 잡아도 되고 클릭한 다음에 여기 수식 입력줄에서 블럭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블럭을 잡고 키보드에 한자 키가 있습니다. 스페이스바 왼쪽에 보시면 한자 키가 있습니다. 자, 한자 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퇴직금 한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골라서 변환만 눌러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퇴직금이 정리가 됩니다. 자, 네 번째 E4부터 G13까지 영역에
사용자 지정 셀 서식을 그랬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을 들어가도 되고 우리는 좀 더 빠르게 컨트롤 1번을 누르면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자, 이때 천 단위 구분 기호 어디를 이용해서 사용자 지정이라고 됐습니다. 사용자 지정을 이용해서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여기 보면 샵, 샵 0이 있습니다. 자, 천 단위 구분 기호 샵, 샵 0이 있습니다. 자, 뒤에다가 원을 넣어주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원을 따옴표로 넣어주면 됩니다. 자, 큰 따옴표, 이중 따옴표에서 원. 자, 간혹 꼭 따옴표를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따옴표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나오죠. 안 해도. 그런데 한글의 경우에만 나옵니다. 한글의 경우에만. 만약에 여기다가 원 이렇게 하면은 자, N자가 마지막에 안 나와 버립니다. 자, 그래서 한글의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지만 한글이 아닌 기타 문자들은 반드시 큰 따옴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한글도 자, 원을 한다라고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고 갑시다.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이렇게 세 자리마다 컴마가 들어가면서 뒤에 원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간혹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자, 0원 원자 들어가죠. 1000원 원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블럭을 잡고 셀 서식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에 0이 있는데 0 안 하고 샵으로 하면 안 돼요? 라는 질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자, 우리가 앞에 기본 과정이라든가 또는 뭐 이론 과정에서 0과 샵의 차이를 구분했으리라 생각은 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0, 필요 없는 0도 그대로 표시를 해라. 그런데 이 샵은 필요 없으면 하지 말아라. 필요 없으면 나타내지 말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1000에서 000은 의미가 있는 거죠. 000. 근데 이 0은 의미가 있나요? 없어요. 영원히 뭘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죠. 자, 이때 자, 여기다가 샵, 샵을 넣어버리면 자, 한번 볼까요? 샵을 넣어버리면 원이 0이 안 보여버립니다. 왜? 필요 없는 0이니까. 즉 샵만 모두 쓰면 필요 없는 0은 나타내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즉 여기는 필요 없는 0이 아니라 필요 있는 0이니까 그대로 나타나지만 필요 없는 0일 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필요 없는 0일 때가.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게 별도의 말이 없으면 뭐 이렇게 써도 가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문제에서 0인 경우에 0원이 나타내시오. 0값만 있으면 꼭 0원을 나타내시오. 즉 필요 없는 0도 나타내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반드시 이런 형태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샵, 샵, 0, 원. 자, 마지막에 0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또 샵을 내가 만들 필요 없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게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게 이기 때문에 그냥 굳이 뒤에 샵으로 바꾸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물론 필요 없는 0은 나타내라 라고 한다면 꼭 0을 줘야 되고 필요 없는 0은 나타내지 마시오 라고 한다면 뒤에 0이 아니라 샵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0과 샵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작업을 해달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이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고 자, 필요 없는 거 지워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천 단위 구분기와 함께 뒤에 원을 넣습니다. 다섯 번째. 자, 첫 행은 여기 있습니다. 첫 행은 채우기 색. 자, 여기 채우기 색이 있습니다. 홈의 글꼴에 채우기 색을 노란색으로 줘라. 그리고 글꼴색은 파란색. 마우스 대면 나옵니다. 파랑. 옆에는 자, 진한 파랑이죠. 여기는 보라색 같은데 자주라고 나와요. 자주. 자, 뭐 시험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써야 되겠죠. 자주 하면 이걸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파랑이니까 파랑으로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자, 그리고 A3에서 G13까지 다시 한번 쭉 범위를 잡고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시오 라고 됐습니다. 여기 눌러보면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테두리를 마무리 지어주면 2점씩 5문제 10점이 적용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제 기타 작업 3회 가보겠습니다. 기타 작업 3회. 자, E15부터 J22에 여기 있습니다. E15부터 J22의 영역을 복사해라.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복사를 해도 되고 또는 직접 키보드에서 컨트롤 C를 이용해서 복사를 해도 되겠죠. 자, 그리고 어디에다가 B2셀에다가
붙여넣으라는 게 아니라 연결하여 붙여넣으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결하여.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연결하여 붙여넣기를 해도 되고, 자, 여기 홈의 클립보드에 붙여넣기가 있습니다. 홈의 클립보드에 붙여넣기. 여기에 보면 기타 붙여넣기 옵션. 여기에 링크 모양 있죠. 자, 연결하여 붙여넣기를 클릭해서 마무리 지어주셔도 됩니다. 자, 온본 데이터는 삭제하지 말라고 그랬죠. 온본 데이터는 삭제하지 말라. 그대로, 자, 깜빡깜빡거리니까 ESC만 눌러서 해제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커말 2급의 꽃!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계산 작업. 자, 계산 작업이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에요. 자, 아까 우리가 맨 앞에 1번 문제, 마지막에 하라고 그랬죠. 마지막에. 자, 이것도 마지막에 해주십시오. 계산 작업. 왜냐? 계산 작업 하나 풀다가 낑낑대다가 막 10분, 15분이 훌러덩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뒤에 쉬운 문제들도 못하고 괜히 점수만 날려먹었습니다. 자, 물론 내가 계산 작업에 자신이 있다! 그러면 차례대로 해도 돼요. 그런데 계산 작업은 가급적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자, 계산 작업은 마지막에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저는 자만을 하고, 자, 계산 작업에 돌입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영어 점수의 전체 평균이 있습니다. 영어 점수의 전체 평균. 자, 영어죠. 독해와 청취가 있는데 얘네들의 전체 평균을 구하라는 겁니다. D2부터 D3부터 E8까지죠. 얘네들의 전체 평균을 구해라. 자, 그러면 자, 에버리지. 평균은 에버리지죠. 자, 이렇게 AVER 하면 나옵니다. 함수가. 자, 에버리지 더블 클릭을 하고 가로가 자동으로 생기죠. 자, 가로가 내가 만약에 끝까지 다 썼다. 그러면 A, G, 그리고 가로를 열어주시면 되고, 자, 대소문자 구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전체 평균, D3부터 E8까지의 전체 평균을 구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엔터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전체 평균에서 얘네들의 평균을 빼고 얘네들의 평균을 빼고 아래로 채우기 핸들을 해줘야 되겠죠. 아래로 이렇게. 자, 그러면 얘네들의 평균에서 얘 평균을 빼고 근데 점수가 바뀌어버리네요. 왜 바뀌죠? 자, 이럴 때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는 D3에서 E8까지의 평균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려오니까 위에 거 빼버리고 밑에 하나 들어가 버렸네요. 그쵸? 자, 평균의 범위가 달라져 버립니다. 자, 얘도 한번 봐볼까요? 얘는 앞에 거 다 빼버렸어요. 앞에 거 다 빼버리고 밑으로 가버렸습니다. 즉, 전체 평균의 범위는 변하지 말아야 되겠죠. 자, 이때 이렇게 범위를 블럭 잡고 키보드에 F4 누르라고 그랬더니 F 한번 누르고 숫자 4 한번 누르고 이거 아닙니다. 자, 키보드 맨 윗줄에 펑션키 F1번부터 F12번까지인데 이 중에 F4라는 펑션키가 있습니다.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숫자 영문자 앞에 달러가 붙습니다. 이게 바로 절대 참조 방식입니다. 절대 참조 방식은 주소가 변하지 않아요. D3에서 E8인데 바뀌죠. 숫자가 바뀝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절대 참조를 해놓으면 쭉 끌어오면 변하지 않습니다. 자, 어디서나 D3, D8 여기서도 D3. 자,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는 형태를 우리는 절대 참조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체 평균을 구한 다음에 각 개인별 영어 점수의 평균차 F3에서 F8까지죠. 자, F3에 F8 여기다가 구해라 라는 겁니다. 개인별 평균은 여기죠. average. 자,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서 가로가 열리면 이렇게 범위를 잡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가로 닫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전체 평균에서 얘만 신성함만 평균을 구했습니다. 그럼 내려오면 얘네 평균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이때는 절대 참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상대 참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개별 내려오면서 각각의 평균을 구해야 되고 이 앞에는 전체 평균이니까 한번 구하면 변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말아야 되는 곳들은 절대 참조로 F4를 누르고 자, 변해야 되는 경우 이 경우 내려오면서 변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상대 참조 방식을 사용합니다. 엔터. 자, 그러면 90점에서 79점을 뺐더니 자, 얘네들의 평균을 한번 여기다 구해볼까요? 자, 얘네들의 평균만 한번 잠깐 구해보겠습니다. 전체 평균은 90점이었습니다. 90점에서 83점을 빼니까 7점 나오죠. 옆에서 한번 구해놔 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96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6점인가요? 얘는 마이너스 6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각각의 평균, 얘네들의 각각의 개인별 평균입니다. 얘네들은. 자, 그래서 쭉 내려보면 90에서 90을 빼니까 0, 90에서 88 빼면 2,
90에서 92를 빼니까 마이너스 2. 자, 그리고 나서 얘를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실수하지 마십시오. 지워주셔야 돼요. 지워주셔. 자, 이렇게 해서 앞에는 절대참조, 뒤에는 상대참조로 각각의 값을 빼봤습니다. 평균값을. 두 번째 문제. 우수휴게소. 어디에? 주차장에. 주차장. 제23부터 제28. 여기 제23부터 제28. 주차장에서 평가가 동그라미. 우수인 경우 월 매출의 평균. 여기 월 매출의 평균. 자, 평균을 구하려면 에버리지 앞에서 우리가 이용했죠. 그런데 그냥 평균이 아니라 자, 여기에서 뭐만? 동그라미 있는 애들만 먼저 골라야 돼요. 그래서 썸이프가 주어졌습니다. 자, 썸은 그냥 합이죠. 그런데 썸이프는 조건이 주어진 합입니다. 어떤 경우에? 동그라미만 있는 경우. 동그라미 있는 것들에 대한 합을 구해라. 자, 그리고 썸이프로 합을 구했으면 카운트이프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두 개의 함수를 다 줬어요. 두 개의 함수를. 자, 그래서 합으로 먼저 합을 구하고 그 다음에 개수로 나누어주면 평균이 구해질 것이다. 자, 그런데 위에 문제 보면 에버리지, 디에버리지, 썸이프 중 알맞은이라고 나와 있죠. 알맞은 함수는 네가 필요한 함수를 골라서 써라. 그 외에 다른 함수를 쓰면 never 절대 never입니다.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함수 사용이라고 나와 있는 경우는 두 함수를 모두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맞은이라는 말이 있는 경우에는 내가 필요한 함수를 골라 쓰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모든 함수를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함수를 사용하면 무조건 정답이 맞았다 할지라도 감점된다는 사실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채우기 핸들을 했습니다. 채우기 핸들을. 지금은 채우기 핸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셀에 작업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절대 참조를 해도 안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먼저 썸이프 가겠습니다. 썸이프 가로 열고 썸이프 합을 구하는데 조건이 있는 애들만 합을 구해라. 자, 어떤 합? 주차장에서 자, 절대 참조 F4를 눌러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쉼표. 어떤 경우 여기서 자, 동그라미는 엑셀에서 특수기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큰 따옴표 안에 자, 미음. 특수문자를 할 때는 한글 자음 미음을 눌러줍니다. 미음. 그리고 나서 한자 키를 누릅니다. 자, 한자 키를 누르면 여기에 특수문자가 나옵니다. 큰 따옴표 하고 다시 한번 뭐에 대한 월 매출액을 범위를 잡아줍니다. 자, 얘도 절대 참조를 해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천만원. 자, 500만원,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얘네들만 합을 구했더니 2천만원이 나온 것 같습니다. 2천만원. 자, 그리고 썸이프 할 때 이 큰 따옴표 여기는 조건 범위입니다. 이 범위에서 이러한 조건을 가진 애들만 조건은 큰 따옴표로 한다라는 거. 왜 해야 되냐고요? 규칙입니다. 규칙. 자, 이렇게 해서 썸이프로 합을 먼저 구해봤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가 몇 개 있어요? 동그라미가 4개 있습니다. 그럼 나눠봐야 되겠죠. 나누기. 자, 카운트 if는 개수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어디에서? 이 범위에서 절대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습관적으로 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자, 컴마. 그리고 똑같이 동그라미를 찾아라. 여기서 복사해 올까요? 또 미음 한자 넣기 귀찮으니까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가로 닫고. 자, 여기는 합을 구할 범위를 줬습니다. 그런데 얘는 합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개수만 구하기 때문에 뒤에 조건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레인지 이렇게 나오죠. 2개가 나옵니다. 2개. 아, 얘네는 인수가 2개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러면 얘는 자, 레인지, 조건, 범위 이렇게 3개의 인수가 필요합니다. 아, 얘네는 3개의 인수가 필요하구나. 얘는 2개만 있으면 되는구나 라고 인지를 해서 인수를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2천만원에서 4로 나누면 되겠죠. 자, 이렇게 4로 나누면 한 5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때도 자, 카운트 if에서도 이 부분 조건은 따옴표로 묶어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sum if와 count if를 이용한 평균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자, 먼저 A12부터, 자, A12부터, 여기서부터네요. 자, A20 범위에 도시인 청소년의 평균. 자, 이 범위에서 어떤 거인? 도시. 한 놈, 두 놈, 세 놈이 있네요. 도시인 세 놈이 있어요. 이 놈들의
키 평균, 놈놈 하니까 좀 이상한가요? 자, 얘네들의 평균, 키 평균을 구해라. 자, 그럼 여기서도 썸이프로 합을 구하고, 카운트이프로 개수를 세서 나누어 주면 되는데, 여기는 또 이런 함수들 중에 알맞은 함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먼저 평균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썸이프 앞에서처럼 썸이프와 카운트이프로 나누어 주면 되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리고 또 dAverage라는 함수가 있네요. 자, 그럼 우리가 앞서 구한 average 함수가 있었죠. average 함수는 그냥 평균이에요. 그냥 평균. 키의 전체 평균. 평균은 전체 평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들? 도시인 애들만. 자, 도시 한 놈, 두 놈, 세 놈. 이런 도시에 사는 놈들만 골라서 평균을 구해야 됩니다. 즉, 앞에 t가 붙어 있는 놈들은 조건이 들어갑니다. 조건.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썸이프 나누기 카운트이프 이 두 개의 함수를 대체해 주는 게 dAverage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dAverage 함수를 써볼 건데 d로 시작되는 함수들은 모두 다 형식이 동일합니다. 자, d 함수를 먼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조건부터 써야 될 것 같아요. C22와 C23, C22와 23에 조건을 넣어주라고 되어 있어요. 자, 먼저 뭐라고 되어 있죠? 도시에. 그럼 여기에 있는 거, 자, 여기 더블 클릭을 해서 거주지를 복사합니다. 다시 더블 클릭을 해서 거주지를 붙여넣습니다. 그냥 입력하면 안 돼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꼭 입력하다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거주지, 그리고 마지막에 띄어쓰기를 하나 해버립니다. 띄어쓰기. 이러면 무조건 감점입니다. 무조건 감점이에요. 자, 그리고 이 계산 문제는 한 문제당 8점입니다.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가급적 복사해서 쓰라는 겁니다. 또 여기도 도시하고 습관적으로 스페이스바를 한 칸 넣어버립니다. 이러면 감점입니다. 감점. 쓸 때 정확하게 쓰든가, 나는 좀 자신이 없다 라고 하면 더블 클릭을 해서 컨트롤 C,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해서 컨트롤 V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d 함수를 가보겠습니다. dAverage. 자, 밑에 dAverage 나왔습니다. 가로 안에 보니까 인수가 3개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필드, 조건 이렇게 3개의 인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무조건 전체 범위입니다. 필드를 포함해야 돼요. 필드를 포함한 전체 범위. 절대가 아니라 F4를 눌러야 되는데 절대 안 눌러도 돼요. 왜? 채우기엔들이 없으니까. 자, F4 누르겠습니다. 근데 자, 컴마 몇 번째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건 4번째입니다. 4번째. 몸무게의 평균을 구해라. 그러면 5번째가 됩니다. 나이의 평균을 구해라. 여기서부터 하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자, 따라서 몸무게의 평균을 구해라. 그러면 6. 키의 평균을 구해라. 그러면 5. 나이의 평균을 구해라. 그러면 4. 얘네들은 평균을 못 구하겠죠. 얘네들은 평균을 못 구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지금 키의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5라고 쓰면 됩니다. 5라고. 자, 5 또는 5라고 쓰지 않고 키, 여기 주소를 찍어야 됩니다. 몸무게, 그럼 여기 주소를 찍어야 됩니다. 다른 데는 안 돼요. 여기만 됩니다. 여기만. 자, 필드만. 우리는 키 필드인 22를 직접 찍어도 되고 또는 5번째니까 5라고 찍어도 됩니다. 컴마, 조건이 어디 있어요? 조건. 거주지가 도시인. 자, 여기도 절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가로 닫고 엔터. 그랬더니 166.6666667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소수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뒤에 또 있네요. 소수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자, 주어진 함수들을 보면 자, 라운드, 라운드업, 라운드다운 3개의 관련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문제 다시 보면 올림하고라고 나왔습니다. 올림하고. 자, 아까 제가 반올림이라고 말했는데 올림입니다. 자, 이 라운드는 반올림 함수입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반올림이라고 나와 있다면 이 함수를 써야 되겠죠. 현재는 올림이므로 이게 라운드 업이 올림입니다. 얘는 버림입니다. 버림. 자, 내림 또는 버림하고라고 됐다면 이 함수를 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어진 함수에서, 이렇게 주어진 결과에서 여기다가 자, 먼저 셋 중에 하나 라운드업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함수를 한꺼번에 완성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dAverage를 이용해서 결과값을 예측을 합니다. 근데 dAverage도 안 나왔는데 막 라운드업까지 연결해서 쓰려고 하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의 함수를 결과값을 예측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어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라운드업 함수의 형식을 잠깐 한번 보면, 자, 라운드업, 라운드다운 모두 다 똑같습니다. 자, 앞에는 수식입니다. 수식.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고 라고 했습니다. 즉 소수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소수 이하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0입니다. 0. 만약에 한 자리까지 나타내시오 라고 한다면 1입니다. 소수 두 자리까지 나타내시오 라고 한다면 2로 써줍니다. 즉 소수 자릿수에 따라서 소수 자릿수가 없으면 0, 소수 자릿수가 있으면 하나 있으면 1, 없으면 2, 또는 자 예를 들어서 1, 2, 3, 4.567이다 이렇게 있어요. 자, 소수 첫째 자리가 여기고 여기 두 번째 여기죠. 근데 여기에서 반올림 하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자,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자리입니다. 마이너스 1. 다시 한번 정리를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자, 1, 2, 3, 7.456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럼 여기는 이 점을 중심으로, 소수점을 중심으로 여기가 0자리입니다. 0. 그리고 여기는 1, 2, 3 이렇게 계속 갑니다. 자, 그러면 0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오는 자릿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3. 만약에 100단위에서 올림하시오 라고 한다면 100단위에서 올림하려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을 줘야 되는 거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소수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올림하고, 즉 소수 자릿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자, 여기서 라운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라운드 업 가로 열고 컴마. 자, 소수 자릿수가 없습니다. 간혹 여기서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수 이하 첫째 자리라고 했으니까 2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자, 결과 표시 예를 한번 보십시오. 자, 소수 이하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면 0입니다. 둘째 자리에서 올림하면 한 자리는 표시돼야 되겠죠. 이럴 때 1입니다. 자, 그래서 모르겠으면, 혼란스러우면 예측 결과값을 표시예가 주어졌으니까 이 결과값을 보고 소수 자릿수가 없으면 0, 한 자리 있으면 1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는 소수 자릿수가 없으니까 맨 뒤에 0을 써줍니다. 자, 이렇게 0을 써주면 167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이 나왔다. 그러면 1을 하면 소수 한 자리가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1을 맨 뒤에 1이라고 이하 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2를 써버리면 소수 한 자리가 발생하니까 얘를 보고 아니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7. 자, 그리고 뒤에 이제 CM이 붙었어요. CM. 자,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조금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보통 이런 문자들이 뒤에 올 때는 ND 연산자도 사용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ND 연산자에 대한 지시가 없어요. 따라서 뭐 안 써야 되는가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요? 셀 서식 안 됩니다. 반드시 이런 문자열 결합 연산자를 이용해서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맨 뒤에 ND 연산자 키보드에 7번에 있습니다. 키보드 7번 Shift 누르고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CM. 자, 예시에 대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대문자로 넣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띄어쓰기 없습니다. 띄어쓰기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운드업 디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해서 마무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네 번째 1차, 2차, 3차의 결과가 4 이상이고, 자, 1, 2, 3 검사. 자, 1, 2, 3 검사의 평균이 5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체 평균 아닙니다. 그냥 개별 평균입니다. 얘네들의 개별 평균. 따라서 절대 참조를 하면 안 되겠죠. 자, 각각의 1차, 2차 각각의 4 이상이어야 되고 또 전체 평균이 5 이상이어야 된다. 주어진 함수는 함수 사용입니다. 알맞은이 아니라 함수 사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는 if. 자, 조건이죠. 자, 현재 우리가 표시해야 될 거는 주의. 자, 치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조건을 만족하면 치료. 그렇지 않으면 주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if는 한 번만 나와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먼저 조건이 1차 여기 있습니다. 1차가 얼마 이상? 4 이상, 컴마. 2차도 4 이상, 컴마. 3차도 자, 3차 찍으니까 안 나오죠. 자, 이때 맨 앞으로 와버렸어요. 커서가. 다시 맨 뒤로 옮겨놓고 여기를 찍으면 다시 앞으로 와버립니다. 이때는 위에 또는 아래를 찍어서 방향키로 내려오거나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 이상.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려면 에버리지 함수를 써야 되겠죠. 에버리지. 자, 얘네들의 평균 여기까지 왔습니다. I14부터 K14까지 평균. 자, 이때 다 자기 행만 했습니다. 자기 행만. 전체를 했다면 절대 참조를 해야 되지만 자기 행만이죠. 자기 행만한 경우에는 거의 절대 참조를 하지 않습니다.
평균이 5 이상. 자,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하면 여기다가 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족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주의. 자, 그리고 가로 닫고. 자, 그런데 두 가지 경우가 두 가지입니다. 근데 앞에 조건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조건이 4개나 있죠. 이 조건을 하나로 묶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AND. 자, 모두 만족을 해야 되니까 AND 가로 열고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엔터를 쳐주면 주의.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는 각각 4 이상이 만족하지 않죠. 4 이상이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입니다. 얘네들도 4 이상이 만족하지 않죠. 자, 이렇게 쭉 내리면서. 자, 여기는 전부 다 4를 만족하는 것 같아요. 평균도 5를 넘겠죠. 그래서 치료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결과를 작업을 해놓고 내가 예측을 해야 됩니다. 맞은 것 같네, 틀린 것 같네. 이렇게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5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브이루거, H루거, 랭크, 추주, 알맞은. 여기도 알맞은이네요. 알맞은. 자, 먼저 순위를 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순위. 자, 1등이면 대상, 2등이면 금상 이렇게 했는데 순위. 높은 사람이 뭐가? 총점이 높은 사람이 1등이 되라 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순위를 한번 구해볼게요. 순위는 랭크 함수를 써야 되겠죠. 가로 열고 뭘로? 총점으로. 만약에 창의성으로 해라 그럼 창의성을 찍어줍니다. 예술성으로 해라 그럼 예술성을 찍어줍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데 총점 기준이니까 총점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바로 안 찍어지니까 자, 랭크 가로 열고 자, 총점 기준입니다. 컴마. 자, 그리고 이 총점들 중에서 몇 등인지 확인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바로 안 끌어지니까 밑에서부터 끌어도 됩니다. 밑에서부터. 자, 그런데 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D27. D27은 내려와야 돼요, 얘가. D27, D28, D29, D30 내려오면서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이 범위가 변하면 되나요? 이 범위에서 항상 얘에 대한 평균을 구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변하면 안 돼요. 변해야 돼요. 그런데 뒤에 거는 변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뒤에 부분은 절대 참조를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 참조. 그리고 맨 뒤에 컴마 0을 줍니다. 왜? 0 내림이네요. 내림. 자, 우리가 등수가 올랐어요. 그럼 좋은 건가요? 자, 지난번에 시험을 5등을 놨는데 이번에는 7등으로 올랐어요. 올랐어. 에이, 그게 뭘 오른 거예요? 내린 거지. 왜요? 5등에서 7등으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맞아요. 5등에서 7등으로 올라간 겁니다. 즉, 등수가 올라가면 안 좋다라는 겁니다. 등수가 올라가면 안 좋아요. 엄마, 나 등수 올랐어. 엄마, 어이구, 잘했네. 잘한 게 아니죠. 자, 그래서 보통 뒤에 이 옵션이 있습니다. 0과 1이 옵션인데 대부분 다 1이 기본입니다. 1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 랭크 함수만큼은 0이 기본입니다. 왜? 내려가야 좋은 거니까. 등수는 내려가야 좋아요. 올라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맨 뒤에 왜? 총점이 높은 사람이 1등. 높은 사람이 1등이죠. 높은 사람이 1등. 자, 등수는 내려가야 되지만 총점은 올라가야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낮은 값이 1등이다 라고 해버리면 맨 뒤에 0이 아니라 1을 넣어야 돼요. 1을. 또는 기록 같은 거 있죠. 기록. 어떤 사람은 100m 달리기를 했는데 10초, 12초, 13초 누가 1등이에요? 낮은 값이 1등이에요. 낮은 값이. 이런 경우에는 마지막에 꼭 1을 써야 됩니다. 1을.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높은 값이 1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맨 뒤에 뭐를 써야 된다? 0을 써야 된다. 자, 나머지는 다 1이 기본인데 얘만, 이 순위만 0이 기본이다. 따라서 기본은 생략이 가능하다. 자, 0을 써도 되고 생략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순위를 구해봤습니다. 쭉 구해봤더니 이렇게 순위가 나왔습니다. 제일 높은 놈 193. 제일 높죠. 그 다음에 2등 192. 맞는 것 같아요. 잘못했으면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 순위로 1, 2, 3, 4, 5, 6, 7, 8등에 대한 수상을 좀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함수로? 자, 우리는 랭크 함수를 구했어요. 랭크 함수를. 자, 그 다음에 추주 함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추주 함수도. 그런데 자, 1, 2, 3까지는 4, 5, 4, 5는 동상으로 묶어버렸습니다. 묶어버렸어요. 이게 묶어졌지 않았으면 추주 함수도 가능할 텐데 자, 묶어져 버렸습니다. 6, 7은 자, 장려상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안에 주어진 표가 있죠. 이 표가 없었다면 추주 함수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묶여 있어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먼저 추주 함수를 한번 써보고 브이룩업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추주 함수로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자, 추주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추주. 자, 그리고 컴마. 여기에 나오는 순서대로 다 써줍니다. 자, 1등이면 대상, 컴마. 자, 총 몇 개예요? 8등까지, 9등까지 있습니다. 9등까지. 자, 1등부터 9등까지. 그래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나와야 됩니다. 9개가. 그래서 1등은 대상, 2등은 뭐죠? 2등은 금상, 3등은 자 은상, 4등은 동상, 5등도 동상, 6등도 4, 5까지가 동상이네요. 4, 5까지가 동상. 6, 7은 장려상입니다. 그럼 여기는 장려상, 7등도 장려상, 8등은 그 외에는 참가상이네요. 8과 9는 참가상.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등은 은상이겠죠. 7등은 장려상, 8등은 참가상, 이런 식으로. 자, 9등도 참가상, 1등, 여기 1등은 대상, 은상, 동상,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표가 안 주어졌다면 이런 추주 함수를 이용해서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참조 범위가 나와 있어요. 참조 범위가. 따라서 참조 범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 Vlookup이라든가 Hlookup 함수를 써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범위를 복사해 보겠습니다. 자, 복사를 하고 옆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행렬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행렬을.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한 순위. 자, 이것들은 다시, 자, 이 부분은, 자, 추주는 버리겠습니다. 원래대로. 자, 추주는 버리고 순위만 이렇게 구해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6등이면 장려상입니다. 장려상.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등수를 이런 세로 방향에서 찾을 건지, 이런 가로 방향에서 찾을 건지, 만약에 참조 범위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이렇게 가로 범위로 나와 있다. 그러면 함수를 Hlookup 함수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Vlookup 함수를 써야 됩니다. 즉, 참조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의 참조 범위에 따라서 세로로 되어 있으면 Vlookup, 가로로 되어 있으면 Hlookup 함수를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범위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Vlookup 함수를 써야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이 값 6이라는 값을 찾아야 됩니다. 6이라는 값을. 자, Vlookup 가로 열고, 자, 가로 열고, 여기 보면 lookup value, 첫 번째 lookup value라고 하십니다. lookup value가 뭐예요? 우리가 순위를 구한 6입니다. 6. 자, 컴마 범위, 이 범위입니다. 자, 이 메뉴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메뉴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아까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 구했었죠. 이 데이터베이스 D 함수. D 함수로 시작하는 함수들만 맨 위에를 잡고 나머지는 범위를 잡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자, 맨 위에를 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얘도 내려와야 돼요. 채우기 핸들 내려와야 되겠죠. 자, 이 범위에서 이렇게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 참조. 컴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순이지만 여기에 표시해야 되는 값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 아까 D 함수에서 맨 위에 잡았죠. 이런 거 잡을 수 없습니다. 여기는. 자, 그냥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컴마. 여기는 true와 false가 있습니다. true가 1이고 false가 0입니다. 직접 true, false를 넣어도 되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1등 대상, 2등, 3등, 4등. 5는 어디 갔어요? 5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5도 동상입니다. 4, 5가 동상이겠죠. 6, 7이 장려죠. 6, 7. 8, 9 참가. 이렇게 구간으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만 되어 있다. 1, 2, 3, 4까지만 딱딱딱 떨어진다 그러면 폴스입니다. 폴스. 딱딱딱 떨어진다면. 그런데 여기서 6, 7 범위가 여기도 5 있네요. 4, 5, 6, 7, 8, 9 이렇게 구간 범위로 잡아졌을 때는 반드시 유사일치를 써야 됩니다. 자, 지금은 유사일치를 넣어주셔야 되겠죠. 유사일치 true 또는 1을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6등이었으니까 장려상 나오죠. 6등이니까 장려상. 자, 2등은 금상. 2등은 금상이죠. 이런 식으로 채우기 핸들을 하면서 결과가 맞았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다 맨 뒤에다가 자 0을 넣어버리면 못 찾을 수 있어요. 얘네가. 자, 이렇게 못 찾게 되는 겁니다. 못 찾게. 이 구간값에 5등, 7등,
구등 이런 구간값들은 못 찾게 되는 거니까 구간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1을 넣어준다 또는 2를 줘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 작업을 5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참조 범위에 따라서 V룩업, H룩업이 달라진다는 거. 이런 것들은 반드시 나중에 지워주십시오. 자, 그럼 우리 H룩업으로 한번 잠깐 가볼까요? H룩업으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H룩업. 자, 그리고 이 값. 자, 순위를 구한 값이죠. 그러면 참조 범위는 이 범위가 아니라 이 범위여야 되겠죠. 이 범위. 절대, 컴마. 자, 아까는 1열, 2열입니다. 1열, 2열을 찾았죠. 이번에는 1행, 2행입니다. 우리가 역시 찾아야 되는 건 두 번째 행입니다. 그리고 구간으로 되어 있으니까 true를 주면 되는 겁니다. 자, 결과는 동일하죠. 그런데 참조표에 따라서 V룩업, H룩업이 달라진다는 점 꼭 염두를 두시기 바랍니다. 자, 원래대로 값은 되돌려 놓고 자, V룩업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해서 계산 작업 마무리하고 분석 작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010 버전 첫 기출문제 풀이라 좀 잡다한 설명을 하더라 조금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줄여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먼저 부분 점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에 관련된 문제인데 자, 결과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벗 테이블에 결과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 지시사항만 정확하게 따라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피벗 테이블의 제목을 뺀 나머지를 이렇게 블럭을 잡고 삽입 메뉴에 자, 피벗 테이블을 클릭을 하고 경로는 자, A18에다가 위치하라고 했습니다. 기존 워크시트 A18에 클릭을 합니다. 자, 확인. 혹시 위치를 잘못 설정하셨다면 피벗 테이블 이동을 이용해서 A16인데 또는 이렇게 바꿔주시고 또는 자, 옵션에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아니야 18이야 라고 위치를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고 먼저 성명은 자, 여기다가 찍어놔야 됩니다. 여기다 찍어놔야 됩니다. 여기다 찍어내면 없어져 버리죠. 여기다 찍어놔야 됩니다. 혹시 그리고 또 이게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안 나타나요. 왜 안 나타나죠? 옵션에서 자,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표시해 주면 됩니다. 자, 보고서 필터로 뭐를 나타내라는 거죠? 성명을 보고서 필터로 놔둬라. 자, 그 다음에 부서명 여기 있습니다. 부서명은 행 레이블로, 직위는 열 레이블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값에 여기가 값이 있습니다. 값에는 자, 기본급과 그 다음에 실수령액. 자,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위아래 순서 바뀌면 안 돼요. 자, 기본급과 실수령액의 합계라고 되어 있죠. 현재 합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평균을 나타내라 라고 한다면 여기를 클릭을 해서 값 필드 설정에서 평균, 최대, 최소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는 값 그대로 두시고 자, 시그마 값 여기 보면 시그마 값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빼볼게요. 자, 여기에 값이 없어요. 원래 값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본급 넣고 그래도 없죠. 근데 두 개를 넣는 순간 여기에 시그마 값이 생겨버립니다. 자, 시그마 값을 어디로? 행 레이블로. 말이 없으면 또 안 하는 겁니다. 무조건 옮기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값을 행 레이블로. 자, 옮기기 전에는 이렇게 옆으로 쭉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얘를 밑으로 행 레이블로 옮겨주는 순간 이렇게 아래로 옮겨졌습니다. 자, 이렇게 행 레이블로 이동해라. 자, 그리고 아까 A18부터 우리가 시작했죠. 그 다음에 행의 총합계는 표시하지 않고 자, 개발도구. 자, 이걸 우선 다 옮겨 놓겠습니다. 이렇게. 혹시 닫으면 여기서 다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피벗 테이블 결과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옵션으로 들어가면 표시, 요약 및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요약 및 필터에 자, 우리가 행의 총합계는 표시하지 않고 행은 빼라는 겁니다. 열의 총합계만 나타내라는 말은 없지만 행의 총합계는 표시하지 않고 그래서 행의 총합계를 없습니다. 그리고 빈셀에 여기에 레이아웃 및 표시에 빈셀에 곱하기를 넣어서 맞춤을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빈셀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원래 있었어요. 자, 옵션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옵션에서 자, 행의 총합계 여기 있죠. 근데 이게 빠진 겁니다. 자, 행의 총합계를 빼라고 그랬으니까 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가 마무리된 거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된 겁니다. 지시사항이 없는 내용들은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너비가 조절되는데
여기 더블 클릭해서 너비를 살짝 늘려주시는 건 괜찮습니다. 뭐 셀 서식에 대한 지시, 그 나머지 지시는 없으니까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역시 부분 점수가 없네요. 부분 점수가 없고 부분합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부분합. 자, 부분합을 할 때는 정렬이 가장 우선을 해야 됩니다. 제품명에 대한 정렬 기준. 제품명 여기 있습니다. 제품명 데이터를 누르고 여기 정렬이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하면 누구바 더이사냥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부분합의 전제 조건은 무조건 정렬이다. 자, 그리고 데이터의 부분합으로 들어갑니다. 데이터의 부분합으로 들어가서 먼저 우리가 제품명으로 정렬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이 부분도 일치를 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정렬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룹할 항목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제품명으로 정렬하라고 또 지역으로 2차 정렬해라. 그럼 우리는 1차 정렬만 보면 돼요. 1차 정렬. 여기는 첫 번째 정렬 기준입니다. 자, 합계. 뭐에 대한 합계? 제품명별로 판매량의 합계, 판매 금액이 아니라 판매량의 합계를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판매량의 합계.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판매량의 합계를 나타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왜? 평균이 있으니까. 합계만 있으면 이걸로 끝입니다. 근데 평균이 또 있어요. 그래서 부분합을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제품명은 그대로 둡니다. 정렬 대상이니까 얘만 평균으로 바꾸고 뭐에 대한 아까는 판매량이었지만 지금은 판매 금액입니다. 풀고 판매 금액.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값으로 대치. 자, 이걸 체크해 놓으면 우리가 앞에서 구한 요약이 합계입니다. 합계가 없어지고 평균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풀어도 안 풀어도 상관없지만 두 번째는 반드시 풀어줘야만 요약과 평균이 함께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나중에 작성한 게 평균이 위로 올라오죠. 또 순서에 상관이 없다라고 했지만 반드시 지시한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중에 한 게 요약이 먼저 합계를 먼저 구한 겁니다. 그리고 평균이 나중에 한 건데 나중에 한 게 올라온다는 거. 버전에 따라서 순서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순서에 상관하지 말라는 거지 이 작업 순서는 지켜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요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매크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매크로 주의할 때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크로를 하기 전에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매크로. 자, 매크로 메뉴 설정이 있는데 자, 여기 개발 도구가 우리는 지금 개발 도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컴퓨터에 개발 도구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자, 파일에 자, 여기 보면은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일의 옵션. 파일의 옵션을 눌러서 여기 보면은 자, 개발 도구라는 메뉴가 보이시나요? 자, 안 보이시죠? 자, 한번 교환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교환해 보시면 먼저 엑셀 옵션에 들어와서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본 사용자 지정. 자, 리본 사용자 지정에서 개발 도구를 체크해 달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와서 자, 리본 사용자 지정에서 개발 도구 체크되어 있죠?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개발 도구를 풀었더니 개발 도구 메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옵션에 들어가서 리본 사용자 지정에서 개발 도구를 체크해주면 이렇게 개발 도구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한 번 더. 자, 개발 도구 메뉴가 생겼으면 매크로 보안에 옵니다. 매크로 설정에서 모든 매크로 포함으로 잡아주시라는 겁니다. 자, 개발 도구 매크로 보안에 와서 자, 매크로 설정해 보면 모든 매크로 포함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주의할 점. 자, 매크로 보안 설정에 매크로 보안 설정 후 반드시 엑셀을 종료했다가 들어와야 돼요. 종료했다가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시험 보다가 종료하려고 그러면 긴장하잖아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미리 연습 시간이 있습니다. 미리 이거를 설정을 해주면 그대로 세팅이 남아있기 때문에 꼭 엑셀을 시작하기 전에 시험 시작하기 전에 미리 연습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 개발 도구 메뉴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서 설정을 해주시고 매크로 보안에 모든 매크로까지 꼭 설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리 준비되어 있으니까 저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주의할 점. 자,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을 눌러야 되는데 이때 내가 구성비 구하겠다고 미리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셀 포인터의 위치에 상관없이 현재 통화 문서의 매크로가 실행되어야 된다. 현재 위치, 내가 어디에 있던 상관없이 무조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어디에 있어도. 여기만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만. 그래서 밖에다 놓고 매크로 기록을 눌러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밖에다 놓고 매크로 기록 누르겠습니다. 매크로의 이름은 구성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성비. 자, 구성비 누르고, 자, 그리고 나서 매크로 중지, 기록 중지가 떴습니다. 이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는 계산을 해야 되겠죠. 판매 금액 나누기 키보드에 있습니다. 슬래시. 자, 그리고 판매 금액의 합계 여기 있습니다. 자, 판매 금액의 합계. 자, 얘네들은 쭉 내려와야 되겠죠. 얘네들은 근데 얘는 내려오면 돼요? 내려오면 없어요. 얘네들은 하나씩 내려와야 되지만 얘는 내려오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절대 주소. 얘만 절대 참조를 작업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 쭉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밖으로 빼고 기록 중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형, 웃는 얼굴 도형을 그려야 되는데 간혹 자, 그 도형 그리느라고 그냥 계속 가버려요. 기록 중지 안 하고. 그래서 저는 기록 중지를 하라는 의미에서 다시 매크로 기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크로 기록 다시 하려고 중지 안 됐네 라고 인지를 하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도형은 나중에 그리기로 하고 매크로 기록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서식이라는 매크로 들어가겠습니다. 서식.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밖에 있죠? 밖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G6부터, 여기네요. A2부터, 자, A2부터 E2까지 범위에, 자, 셀 배경색, 홈에 들어가서 셀 배경색을 파랑으로 설정해라. 파랑으로. 그리고 밖으로 나오고 다시 개발도구 기록중지. 기록중지 안 하고 막 도형 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발 기록 중지하고 도형을 그리세요. 자, 이렇게 해서 도형 이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웃는 얼굴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자, 삽입에 도형에 자, 기본 도형이면 여기 있습니다. 웃는 얼굴 여기 있습니다. 웃는 얼굴. 자, 웃는 얼굴 어디서부터? G2면 여기네요. G2 이때 Alt키 눌러야 됩니다. Alt키 안 누르면 크기가 안 맞아요. G2부터 G4까지 여기까지인가요? G2부터 G4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도형에 어떤 텍스트를 넣으라는 문제가 있고 현재의 경우에는 도형 안에 텍스트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도형을 클릭을 할 때 구성비가 실행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에 들어가서 구성비의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달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삽입에 도형에 달 여기 있습니다. 달 클릭을 하고 Alt키를 눌러서 G6이면 여긴가요? G6부터 G8까지. 자, 이렇게 G6부터 G8까지. 역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매크로 지정에 서식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서식 확인. 자, 그런 다음에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서식을 빼보겠습니다. 서식에 채우기 없음. 또 이 부분도 없애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눌러서 되죠. 만약에 막 계산이 다른 데로 가고 색깔이 다른 데로 채워진다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에 가서 두 개의 항목을 삭제를 하고 다시 처음부터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차트 작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차트가 없어요? 차트가 없는데 어떻게 하는 거? 잘못된 건가요? 자, 차트가 없는 경우 차트를 새로 만드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없으면 그대로 시작을 하면 돼요. 문제가 그런가 보다 하고. 자, 제조회사별로 에어컨과 세탁기. 자, 그리고 문제지의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에어컨과 세탁기를 나타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지워버리고 다시 하면 안 돼요. 자, 여기서 데이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범위를 잡아야 되겠죠. 제조회사 쭉 잡습니다. 제조회사. 자, 그리고 제조회사별로 뭐하고 에어컨과 에어컨 여기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없어져 버리네요. 그래서 여기를 누르고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에어컨을 누르고 계속해서 컨트롤 키를 눌러야 돼요. 또 건너뛰었으니까 세탁기.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하면 에어컨과 세탁기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죠. 자, 그리고 나서 차트 종류는 묶은 원통형으로. 자,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종류 변경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원통형 같은 게 있습니다. 원통형 여기 있네요. 자, 문제에서 지시한 묶은 원통형이라고 되어 있죠. 얘가 자, 묶은 원통형. 얘는 뭐예요? 묶은 그냥 누적 원통형이네요. 현재는 묶은 원통형으로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차트 제목을 그림과 같이 그림은 여기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을 하고, 자, 레이아웃의 차트 제목의 위를 선택을 하고, 여기 내용을 바꾸겠습니다. 제조, 회사별, 띄고, 점유율 띄고, 현황, 띄어쓰기 반드시 주의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홈에 가서 글꼴 크기를 16으로, 자,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채우기 색은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자, 그리고 채우기 색, 글꼴색이 노란색이네요. 글꼴색은 노란색. 그 다음에 채우기 색은 파랑입니다. 채우기 색은 파랑.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축 제목, 세로 축의 제목, 여기 1000대라고 있습니다. 1000대. 이 부분도 설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자, 레이아웃 축 제목, 세로 축이죠. 세로 축에 보면은 이렇게 1000대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일자. 자, 그래서 세로 제목으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블럭을 잡고 1000대. 자, 모양이 틀리다. 이 모양이 아닌데? 라고 한다면 뭐 가로로 이렇게 바꿔주시거나 또는 뭐 회전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자, 모양을 잘못 잡으셨다면 현재는 세로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탁기 데이터 노란색이네요. 상성전자. 근데 자, 이 부분만 노란색으로 되어 있네요. 문제에서 또, 그리고 또 하나 더. 실제 시험장의 문제는 흑백입니다. 흑백. 그래서 문제지에서 별도로 색상을 지시하지 않는 한은 색상을 무시해야 됩니다. 자, 여기 노랑이라고 지시되어 있어요. 상성전자. 상성이면은, 자, 여기네요. 상성에, 자, 이 상성인데, 여기서 세탁기가 빨간 겁니다. 자, 이 빨간 거만 한 번 더 클릭을 한 겁니다. 자, 다시. 처음에 클릭을 하면 빨간 것들이 다 선택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상성 것만 필요하니까 한 번 더 클릭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소 소식으로 들어간 다음에 자, 채우기 색에 들어가서 단색으로 여기를 노란색으로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색으로 채우고 레이블 값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블 추가하면 얘만 이렇게 들어옵니다. 26. 자, 그런 다음에 자, 전체적인 색상은 흑백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시한 색상만 맞춰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차트 동일 시트에 A12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A12면 이만큼 내려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내려놓고 H26까지. 자, 이때 Alt키를 누르고 끌어주셔야 정확하게 맞습니다. H26 여기까지 되겠죠. H26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둥근 모서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영역 서식에서 테두리 스타일에 둥근 모서리를 넣어주시면 마무리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2년 1회 2010 버전 첫 번째 기출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 기본 개념들은 앞에서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음에는 지시사항 위주로 좀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2012년 2회 기출문제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